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2주 더 연기됐습니다. 개학이 연기되면서 고3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고3이 된 신윤준 군. 개학이 한 달 이상 연기되면서 EBS 강의로 수업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학원도 나가지 못하면서 혼자 수시 전형을 준비하고 있지만 내신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EBS 강좌는 수능형으로 많이 맞춰지고 있다 보니까 내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특히 중간고사가 5월 막주나 혹은 개학하자마자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부담감이나 압박감이.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다음 달 6일로 2주 더 연기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연기로 사상 첫 4월 개학을 맞게 되면서 학사 일정은 물론 수능 등 대입 일정을 조정해 개학에 맞춰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교육청도 온라인 학급방을 활용해 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돌봄 교실을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190일에서 180일로 10일간 감축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을 2주 동안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에 권고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의 고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우려에 긴급 돌봄 신청은 15%에 그치고 온라인 학습 컨텐츠도 학생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일은 해야 되는데 아이들 때문에 아이 돌보는 문제 때문에 생업을 계속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게 제일 불편합니다. 딱히 맡길 데가 없어서. 제가 보는데 애들 잘 안 보려고 하고 집에서는 그게 조금 힘들어요. 좀 교육하고 싶은데. 개학 이후에도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교육 당국의 발빠른 대책 마련이 절실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학원과 교습소에도 경영 안정 자금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경영 안정 자금을 학원과 교습소 1,500곳에도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부터 융자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출 한도는 2천만 원, 융자 기간은 1년으로 제주도가 대출 금리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제주시 갑선거구가 민주당 송재호 후보 부친의 4.3 행정 논란으로 시끄러운데요. 4.3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표선 4.3 유족회가 송재호 후보 부친의 4.3 행정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주민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논란이라며 후보들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4.3을 어떻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집단, 불리하게 만들려는 집단이 꼭 나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생각은 4.3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언제나 생각을 합니다. 송 후보 부친의 4.3 행정 논란은 제주시 갑선거구 전략공천이 확정되면서 불거졌습니다. 공천에서 배제된 박희수 후보 측이 송 후보 부친이 4.3 당시 양민학살에 관여했던 대동청년단 표선지역 책임자를 지냈다며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장성철 미래통합당 후보까지 이에 대한 송 후보의 해명을 요구하며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연좌제 성격의 의혹 제기인데다 4.3의 화해와 상생 정신을 무색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4.3 문제를 가지고 선거 국면에서 이것이 정쟁의 도구가 된다거나 정쟁화시킨다거나 그런 것들은 이 도민 입장에서는 특히 너무나 많은 그 비극의 슬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누구도 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삼가해야 된다.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던 송재호 후보는 뒤늦게 부친이 대동청년단이었던 것은 맞으나 주민에게 해악을 끼친 것은 드러난 것이 없다며 다만 공인으로서 이 같은 논란인 것에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도의 대북 평화 사업이 관광과 학술 등의 분야로 진전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평화실천사업 재구상 용역에서 한라 백두 남북한 관광협력과
한라산 백두산 공동학술연구, 크루즈 연결을 통한 대북관광 협력 강화를 신규 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기존 남북 장관급 회담의 제주 개최는 남북 정상회담 제주 개최로 격을 높이도록 했고, 감귤 보내기 사업은 제주 북한 특산물 나누기 사업으로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연기됐던 올해 첫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9일간의 회기로 개회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요구했지만 제2공항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제주경제. 여야 의원 모두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지만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기준과 방법, 재업 마련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금 바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나아지지 않는 도민의 삶, 제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발목 잡은 무책임한 지역 정치. 제2공항 추진에 대해서도 입장이 명확히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정해군기지에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실현시킴으로써 도민의 뜻이 진정으로 반영되는 정책 결정 과정이 되도록. 미래통합당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제2공항 건설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제2공항 건설은 제주의 경제 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원동력이며 이번에 제주의 균형 발전을 견인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도의회는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주차장 불법 조성 의혹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하기로 의결하고 오늘부터 조례안 심사와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을 진행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김태석 의장이 원희룡 지사에게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 의장은 도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원희룡 지사에게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재정지원 대책을 함께 논의하자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도의회 정책연구실도 월소득 22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일종의 재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추자도에서 양식 중인 해만 가리비가 대량 폐사했다는 소식을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서식 환경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양식이 이루어지면서 예견된 실패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슈 추적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자부 속섬 횡간도 앞바다의 해만 가리비 양식장. 부표들을 끌어올리니 가리비들이 입을 벌린 채 죽어 있습니다. 지난해 5월과 9월에 해양수산연구원이 가리비 시조개를 뿌린 것이지만 대부분이 폐사했습니다. 2017년과 2018년에도 해만가리비 시험 양식을 했다 사실상 실패했지만 다시 입식을 했던 겁니다. 갑자기 추자도에 투입하다 보니까 사실상 모든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겪게 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예견된 실패라는 반응입니다. 해만 가리비의 경우 조류가 강한 외에서는 먹이 생물이 적어 서식 환경이 맞지 않는 데다 제주의 경우는 태풍의 영향으로 더더욱 불리하다는 겁니다. 양식 시설물 관리가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파도라든지 그런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육지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영양염이 적기 때문에 먹이 생물이 부족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해양수산연구원은 포항과 동해 등 일부 외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있다며 추자 해역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통해 해만가리비 서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수온과 염분, 먹이 생물인 클로로필이 모두 적합하다고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클로로필의 조사 시기. 연중 이뤄져야 하는 조사가 해만가리비가 본격적으로 성장해 먹이 생물이 많이 필요한 6월부터 10월 사이에는 이뤄지지 않았고
태풍에 따른 변수에 대해서도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장비와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자료가 충분하게 얻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추자 주민들이 수건 사업이고 추자 주민들이 요구에 맞게 빨리 성과를 내고자 추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해망가리비 시험 양식에 소요된 예산은 2억 7천만 원.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서식 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없이 올해도 1억여 원을 들여 해망가리비 시조개 250만 마리를 추자 해역 등에서 시험 양식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달라진 선거법에 따라 만 18세부터 선거권이 부여되면서 이번 4.15 총선에서 제주에서도 1,700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와 학생들이 어떤 건 가능하고 또 반대로 어떤 건 못하는지 MBC 경남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의 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교무실에 모여서 선관위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개학 후 진행할 학생 참정권 교육에 앞서 교사 연수를 먼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런 경우는 선관위 콜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질문을 하고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허용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학생 유권자들은 본인의 생일 기준 만 18세가 지나면 당원 가입이나 후원금 기부를 할 수 있고 문자 메시지와 카톡 같은 SNS, 유튜브를 비롯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운동이 가능합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적은 현수막이나 인쇄물은 게시하지 못하고 동아리 명의의 지지 선언이나 토론회도 불가능합니다. 후보자와 학생 모두 2개 이상의 교실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학생의 경우 자신의 교실 외에 다른 교실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후보자의 경우 운동장에서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연설이나 대담도 가능한데 일부러 학생들을 모아서 하는 건 안 됩니다. 가장 논란이 될 것은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 정치적 중립 위반, 모의투표 시행 등입니다. 일반 성인들과 같은 아주 엄격한 기준이 바로 적용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 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을 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공명선거 학교 전담 지킴이를 두고 상황 발생에 대비해 중앙선관위 콜센터나 경남선관위 원스톱 대응센터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쾌청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종일 맑은 날씨 예상되고요. 따뜻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어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오늘도 9도가량이나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무난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돌풍이 부는 곳도 있어서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따뜻하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대기가 건조하겠는데요. 작은 불씨가 큰 불씨 되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가 10도를 가리키고 있고 서부는 9도, 동부는 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19도로 예상되고요. 서부와 동부가 18도, 남부가 17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맑겠고 현재 기온은 10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만 조금 낀 가운데 저시정특보가 내려진 공항이 있지만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겠고요. 큰 일교차만 주의하신다면 봄을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서귀포시 대정해상풍력발전 추진위원회 등은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상풍력발전단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역업체 참여와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으로 대정 지역 경제가 발전할 것이라며 인근 풍력단지에서도 조업량이 늘고 소음과 전자파 피해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월드 고속회리는 오는 2022년 3월에 제주 진도 항로에 신규 쾌속선을 투입합니다. 호주 카페리 조선소가 2년간 건조하는 신규 쾌속선은 속력 42노트에 여객 700명과 차량 80대를 싣고 제주에서 진도까지 1시간 30분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시월드 고속회리는 제주 목포 항로에 대형 크루즈 카페리 2척과 쾌속선과 화물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처음으로 6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제주 지역 등록 자동차는 60만 2천여 대로 전달보다 2,000대가량 증가했고 2013년 30만 대에 비해서는 갑절 증가한 것입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50만 9천여 대로 처음으로 50만 대를 넘어섰고 승합차 2만 대, 화물차 8만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농어촌 인력난이 우려됩니다. 제주농협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베트남 등 동남아 각국이 취업 근로자 송출을 중단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다음 달에서 오는 5월로 연기됐습니다. 특히 기존에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들도 귀국 의사를 밝혀 대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제주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80명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